네, 안녕하세요. 조창입니다. 예, 이제 12주차 수업이 시작이 되고요. 이제 12주차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11주차 숙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되게 제가 당황을 했었던 게, 이 영상을 사실은 촬영을 다 했었거든요. 영상을 다 촬영을 하고 나서 확인하려고 딱 들어보니까, 예, 제가 마이크를 안 켜고 촬영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다시 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자, 어쨌든 11주차 숙제에 대해서 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3단원이죠. 3단원 정리 문제가 아마 이번 주 일요일까지 겠죠? 예,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돼 있을 텐데 비틀린 문제였었죠. 아마 오늘 이제 풀어드릴 예제들, 특히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예제를 보시면은 조금 숙제를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숙제하시는데 좀 이용을 하실 만한 그러한 예제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15주 차에 기말 시험을 볼 거예요. 원래 이론 시험 같은 경우는 6월 29일인가요? 예, 6월 29일이 있는 그 주가 이론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강의실 잡기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그 전주에 좀 볼까 해요. 그래서 22일이랑 26일이 있는 그 주에 하루를 잡아서 시험을 볼 건데, 시험 공지는 별도로 이제 공지사항이나 아니면은 단톡방에다가 공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시험 보러 오시면 될 겁니다. 뭐 시험에 대한 질문, 기말 시험에 대한 질문은 별도로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단톡방이나 아니면 개인톡으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시험은 오픈북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과제로 제출하시는 그런 문제처럼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예제부터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4개의 기어가 있고요. 서큘러 샤프트에 이제 이 원형 샤프트에 4개의 기어가 어태치되어 있는데, 토크를 지금 900, 2100, 450, 그 다음에 750, 물체 마이즈는 토크의 총합은 0이 되는 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allowable shear stress가 70메가파스칼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는 필요한 직경이 얼마냐, 샤프트가 만약에 솔리드 크로스 섹션이라면, 다시 말해서 솔리드 상태라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되겠느냐, 필요한 직경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로우예요. B 같은 경우는 할로우인데, 즉 중공축인데, 그런데 다이어메타가 바깥쪽 다이어메타가 D라고 하면 안쪽 다이어메타는 파이 0.8D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D 값을 얼마로 표현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A번 문제는 중실축일 경우에 중실축이죠. 그다음에 B번 문제는 중공축일 경우에 각각 어떻게 D값을 설정하면 되냐, 외경입니다. 외곽지름을 설정하면 되냐라고 물어본 건데요. 자, 우리 그냥 중공축일 경우에는 이렇게 됐었죠. 전다능력은, 최대 전다능력은 IP분의 T에다가 R을 곱한 거고, 이게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허용 전다능력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여기서 그러면 허용 전다능력은 IP는 32분의 파이 D 4제곱이었고 T 곱하기 2분의 D니까 D랑 요거 지워지고 얘랑 얘 지워져서 16이니까 결국 이 식은 파이 D 세제곱 분의 16T로 바뀝니다. 그래서 D 값은 크거나 같아야 된다. 3 루트 파이 곱하기 타우 A 분의 16 곱하기 T. 몇 번 나왔었던 식이죠. 요거 계속해서 몇 번 나왔었던 식인데, 이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식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 식을 그냥 이용을 해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자, 그런데 B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정식적으로 풀이는 안 들어간 겁니다. 그냥 공식만 알려드린 거예요. 자, B번 문제 같은 경우는 중실축이죠. 중실축이면은 폴러 모멘트 오브 이너셔가 32분의 파이에 바깥 지름이 D니까 D 4제곱에서 마이너스 안쪽 지름이 0.8D라 그랬어요. 이거의 4제곱입니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폴라 모멘텀 이너셔가. 그러면 얘는 다 있으면은 32분의 파이에 1 마이너스 0.8의 4제곱에 d 4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즉 위에 우리가 A번 문제에서 한 게 32분의 파이 d 4제곱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중실축의 폴라 모멘텀 오브 이너셔가 이렇게 되면 중공축은 식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안쪽 지름이 0.8d라 그랬으니까 그것을 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요거요. 1-0.8의 4제곱 계산을 하시면은 0.59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32분의 파이 곱하기 0.59d의 4제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위에는 이 식에서 공식을 그냥 만들 텐데 이 식에서 전다 능력이 허용 전다 능력이 폴러 모멘텀 오브 이너셔가 32분의 파이 곱하기 0.59d의 4제곱 분의 t 곱하기 2분의 d예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d 값을 어떻게 쓰실 수 있느냐? 3 루트에 파이 곱하기 0.59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타우 a분의 16 곱하기 t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번 문제의 최종 결과식은 이걸로, B번 문제의 최종 결과식은 이걸로 각각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메모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보죠. 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자, 지금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샤프트가 이렇게 있으면요. 샤프트가 보니까 자, 이쪽으로 900 뉴턴 미터. 반대 방향이네요. 반대 방향으로 2100 뉴턴 미터. 그다음에 450 뉴턴 미터.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750 뉴턴 미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세 부분으로 잘라야죠. 1번 부분, 2번 부분, 3번 부분. 자, 그래서 1번 부분, 그다음에 2번 부분, 3번 부분. 뭐 말은 안 되지만 크기는 말이 안 되지만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1번 부분 요거 그대로 오면 되겠죠. 왼쪽 끝은 아래쪽 방향으로 900 뉴턴 미터. 그러면 그 반대 방향으로 900 뉴턴 미터. 이렇게 나오시면 될 거고요. 얘랑 위로네요. 위로 900 뉴턴 미터랑 여기에 무언가 있을 거랑 더해서 얘가 나와야 돼. 위로 2100 나와야 돼. 그러면 위로 향해야 되겠죠. 같은 방향이어야 되겠지. 더해줘야 되겠죠. 2100이 나오려면은 얼마 더 해야 되나? 1200이네요. 1200 뉴턴 미터. 그래야지 위쪽으로 900 뉴턴 미터, 위쪽으로 1200 뉴턴 미터 합쳐서 얼마? 2100 뉴턴 미터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부지에서는 왼쪽이 위쪽이니까 반대쪽은 아래쪽일 거고요. 1200 뉴턴 미터. 자, 3번 부지는 오른쪽 끝에 그냥 내려오면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750 뉴턴 미터.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750 뉴턴 미터. 자, 두 개 더해서 방향 반대죠. 아래쪽으로 1200, 그다음에 위쪽으로 750 더하면 아래로 450 뉴턴 미터. 자, 이렇게 하면은 식이 다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1번 부분, 2번 부분, 3번 부분에 대해서 각각 토크가 얼마씩 가야지인지 찾았어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 D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자, 이때 1번의 부재에 대해서 900 뉴턴미터만큼의 토크를 버티기 위한 1번 부재의 지름을 D1, 2번 부재의 지름을 D2, 3번 부재의 지름을 D3라고 하면 누가 가장 크겠어요? 여기서 가장 큰 지름을 필요로 하는 건 당연히 토크가 많이 가해지는 경우가 더 큰 지름을 필요로 하겠죠. 그렇잖아요. 전다 능력이라는 건 IP분의 T에다가 R 곱한 거니까 토크가 많이 가할수록 허연 전다 능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IP 값이 커져야 되겠죠. 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D 값은 3 루트 파이 곱하기 타우 A분의 16 곱하기 T다. 아까 세웠던 식. 그러니까 토크가 크면 클수록 뭐가 커져야 된다? D 값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교해 보면 D2가 가장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D3, 그 다음에 D1이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이거 지름이 변하는 거 아니잖아. 이 축은 지름이 일정해야 되는 축이잖아.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 당연히 얘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개를 다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번 부재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A번 문제. 자, 솔리드 크로스 섹션의 경우에 그냥 솔리드 샤프트라고 할게요. 솔리드 샤프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야, 솔리드 샤프트의 경우에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3 루트 파이 곱하기 타우 A분의 16 곱하기 T다. 식 써주시면 3 루트에 16 곱하기 토크는 가운데 것만 가지고 해주시면 된다고요. 1200 뉴턴 미터 조심하셔야죠. 공 3개 더 붙여셔야죠. 뉴턴 밀리미터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파워 곱하기 허용 전달력이 70 메가파스칼.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44.3 나온대요. 뭐 44.3이면은 대략 45. 그래서 D 값은 45mm.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B번. 자, 요번에는 헐로우 샤프트 중간이 빈 샤프트이다. 자, 중간이 빈 샤프트는 D 값이 얼마 이상이면 되냐? 3 루트에 파이 곱하기 0.59 D에 D가 아니죠. 0.59 곱하기 타우 A 16 곱하기 T 다 했으면은 16 곱하기 1200 아니라고 공 3개 더 붙이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0.59 곱하기 70 이거에 3 루트.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요 52.9 나와요. 그래서 D 값은 얼마로 53 60이 왜 나와요? 53mm 이상이니까 그냥 53mm 각각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솔리드 샤프트의 경우에는 45mm, 그 다음에 얘가 할로우 샤프트의 경우 중공축일 경우에는 53mm 이상 되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겁니다. 이상이다라는 의미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 계산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신경 써주세요. 얘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가장 토크가 많이 가해지는 샤프트, 그게 가장 굵을 테니까 만약에 단면이 변한다면 생각 없어요. 단면이 변한다면 괜찮은데 문제에서는 단면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가장 큰 거 가지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드라이브 샤프트 for 트럭에 가해지는 있는 드라이브 샤프트네요. 트럭이니까 아마도 후륜구동 자동차에 전륜의 앞쪽에 엔진이 있을 테니까 엔진에서 뒷바퀴 쪽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그러한 드라이브 샤프트인 것 같아요. 자, 아우터 다이아메터가 60mm라고 그랬고요. 바깥 지름이 이너 다이아메터가 40mm 중공축입니다. 할로우고요. 중공축이에요. 그 다음에 RPM은 2500rpm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라 했습니다. 요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N은 2500rpm 됐습니다. 자, 첫 번째 A번 문제는요. 더 샤프트 트랜스밋 150kW만큼을 전달을 한대요. 150kW만큼을 전달을 할 때 맥시멈 슈어 스트레스가 얼마냐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allowable 슈어 스트레스가 30MPa일 때 그때 맥시멈 파워 얼마나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냐. 자, A번 문제하고 B번 문제가 서로 반대되는 문제인데, 자, A번 문제는 뭘 주어진 거냐면요, 파워를 줬어요. P를 줬습니다. 파워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뭘 찾아야 되냐면 토크를 찾아야 돼요. 토크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토크 T 값은 어떻게 찾으시면 돼요? 토크 T 값은 2파이 n분의 60에다가 P를 곱한 식으로 찾으시면 되죠. 원래는 P는 60분의 2파이 n의 T였었지? 그 식까지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크를 찾았으면 다시 이것으로부터 find, 문제에서 그랬잖아. 맥시멈 슈어 스트레스 찾으라고. 타우 맥스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뭐 가지고? 맥시멈 타우 슈어 스트레스 값은 폴러 모멘트 오브 이너셔로 토크에다가 반경을 곱한 것과 같다. 이 식 가지고요. 그러니까 A번은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B번은 반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B번은 뭐가 주어진 거냐면 뭐가 주어졌냐? 예, 허용 응력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허용 응력이 주어졌으니까 이것으로부터 뭘 찾으시면 되냐? 허용 토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허용 응력은 IP분의 T에다가 R을 곱한 거잖아. 그러면 T 값은 T는 토크는 R분의 타우 A 곱하기 IP 이 식까지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토크가 나왔으면 이것으로부터 다시 find 문제에서 찾으라는 파워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파워 P 값은 60분의 2파이 N의 토크 T 이 식까지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단 문제에서 극관성 모멘트는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셔는 32분의 파이의 준공축이니까 60의 4제곱에서 40의 4제곱이고요. 이 숫자 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요. 1021018 mm 4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의 식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칠판으로 넘어가 볼까요? 메모지로 넘어가 볼까요? 칠판이 아니라. 자, A번 문제 볼게요. 자, A번 문제는 파워 얼마나 전달했냐 하면 150 킬로와트입니다. 킬로와트 전달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뭘 찾으시면 되느냐? 자, 이거 주었으니까 토크는 2파이 n분의 60에다가 p다. 다 했으면 60 곱하기 150 킬로와트입니다. 공 3개 붙이셔야죠. 와트 집어넣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킬로와트 와트로 바꾸셔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킬로와트예요.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2파이에다가 회전 속도가 문제에서 2500 rpm이라 했어요. 그러면 요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573 나와요. 단위는 단위 뉴튼 미터 단위로 나옵니다. 자, 뉴튼 미터 단위로 나온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토크 찾았으니까 이것으로부터 최대 전달 능력은 이거는 IP분의 토크에다가 반경을 곱한 것과 같다. 자, 토크는 573 예쁘게 쓰시면 안 되죠. 이거 아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었는데 답이 안 나온다고 답이 0.016 나와요.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거 573으로 했으니까요. 뉴튼 미터 단위잖아요. 우리 전달 능력 구할 때는 뉴튼 미터 쓰시면 안 되죠. 뉴튼 밀리미터 쓰셔야 되겠죠. 즉 573000 뉴튼 밀리미터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경은 바깥지름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반경은 30mm입니다. 왜냐하면 최대 전달 능력이 바깥지름 있는 맨 끝이죠. 그러니까 얘가 준공축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전달 능력은 여기서 최대 전달 능력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R이에요. 그래서 바깥지름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깥지름의 절반. 그 다음에 극관성 모멘트는 102118이라고 했고요. 자, 이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16.8 나와요. 메가파스칼. 자, 이게 첫 번째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문제. 자, 요번에는 뭐가 주어졌냐면 허용 전달 능력이 주어졌어요. 허용 전달 능력이 30메가파스칼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허용 토크 값은 이거는 요식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R분의 허용 전달 능력에다가 IP를 곱한 것 같다. 허용 전달 능력이 30메가파스칼, IP 값이 102118, 반경은 마찬가지로 30 바깥지름의 절반이라고요. 준공축이든 중실축이든 상관없습니다. 바깥지름의 절반이에요. 계산 하나만 하겠죠. 지워지죠. 그러면 얘는 얼마 나오냐. 102118. 단위 조심하세요. 허용 토크입니다. 뉴튼 밀리미터죠. 자, 뉴튼 밀리미터입니다. 자, 이거 뉴튼 미터로 쓰시고 싶으면 이렇게 나오죠. 공 3개 빠지니까 1021 버리시고요. 뉴튼 미터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자, 제가 뉴튼 미터로 바꾼 이유는 이거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파워 구하라고 했잖아. 파워는 2파이 n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파워는 토크가 2파이 n이죠. 자, 죄송합니다. 파워는 60분의 2파이 n의 t 토크. 자, 여기서 들어가는 요 토크는 뭐가 나와야 돼? 뉴튼 미터 단위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파워가 무슨 단위로 나와? 와트 단위로 나오게 되니까.
자, 식 집어넣을까요? 2파이 곱하기 RPM은 2500 RPM이었어요. 회전 속도는 토크는 101 뉴턴미터. 그다음에 60으로 나눠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건 계산해 주시면 267297. 예. 단위는 와트 나옵니다. 아, 그래서 파워는 우리 항상 파워 앞에서도 와트로 안 쓰고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예. 그냥 킬로와트로 쓰면 267 킬로와트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고요. 뭐 어떻게 쓰시든지 이렇게 쓰시든지 괜찮다. 예,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편하신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예제였네요. 두 번째 숙제였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숙제예요. 조금 세 번째 숙제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못 풀으셨던 분들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푸는지는 알겠는데 수학적으로 막혀서 못 푸시는 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근데 뭐 수학적으로 못 푼 거는 그거는 사실 뭐 이 재료역학이 뭐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혹시 수학적으로 자기가 못 풀었다라 해서 너무 나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비틀림 모르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상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볼게요. 모터가 딜리버한대요. 모터가 이제 전달을 한답니다. 200kW를 전달한다고 하고요. 200kW를 얼마로 하냐면 1000rpm으로 전달한대요. 자, 200kW를 1000rpm으로 전달한다는 얘기는 이것으로부터 토크는 이거는 2파이 n분의 60p니까 다 했으면은 2파이 곱하기 1000rpm을 60에다가 200kW 공 3개 더 붙이셔야죠. 예,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1910 나와요. 그래서 1910 뉴턴 미터만큼의 토크를 전달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1910 뉴턴 미터만큼을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B하고 C가 나눠 쓴다라는 얘기인데 90하고 110kW로 나눠 쓴대요. 자, 여기서 나눠 쓴다라는 개념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200W를 90W랑 110kW로 나눠 쓴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A에 걸리는 토크의 방향이랑 B랑 C에 걸리는 토크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눠 쓴다 그랬어요. 문제에서 나눠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때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A예요. 자, 토크 B는 B에 걸리는 토크는 마찬가지로 60 곱하기 B가 쓰는 게 90kW 쓴다 했으니까 90 하나 둘 셋 나누기 2파이 곱하기 중간에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그런 게 없죠. 그러면 모터가 1000rpm으로 회전시키면은 기어 B나 기어 C는 다 1000rpm으로 회전해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냐면은 860 나와요. 그래서 860 뉴턴 미터. 자, 그래서 B에 걸리는 토크는 860 뉴턴 미터입니다. 자, C에 걸리는 토크는요, 예, 2파이 n분의 60p로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A가 가해준 토크를 B가 얼마만큼 쓰고 나머지를 C가 쓰는 거잖아. 토크의 총합 0 돼야 되잖아요. 물체에 가해지는 토크의 총합 0 돼야 되는 거니까 공급되는 토크는 A가 공급하는 토크는 B랑 C가 나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C의 토크는 A의 토크에서 1910에서 860을 빼주시면 되죠. 그러면 1050 뉴턴 미터. 그래서 C는 1050 뉴턴 미터만큼의 토크를 소비를 하는 거죠. A는 공급, B랑 C는 소비. 그래서 토크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determine the required diameter D. 자, D 값. 자, 샤프트의 D 값 얼마니? 이거 찾으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때 allowable shear stress가 얼마냐면 50메가파스칼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타우 A가 50메가파스칼이야. 그리고 and예요. and 그다음에 angle of twist between the rotor and gear C. 예. A부터 파이 A부터 C까지
비틀림각 얼마냐 하면은 1.5도예요. 1.5도면은 180분의 파이 라디안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얼마 나오냐 하면은 0.262 라디안 나옵니다. AND예요. 자, 그러니까 자,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D값 하나 찾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얼마예요? 이거 D값은 3 루트 전다 능력하는 거는 파이 곱하기 타우 A 분의 16 곱하기 죄송합니다. 또 나가버렸네. 아까 제가 촬영 잘못한 것도 문제를 풀다가 나갔거든요. 이런 사태가 자꾸 벌어지네요. 혹시 여기다 이제 적은 것들 다 기억이 하실까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제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타우 A가 50메가파스칼.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AND라 그랬죠.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비틀림각이 라디안이라고 하면 0.262 라디안. 자,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된다 그랬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이것으로부터 그러면 D 값은 뭐 이상이 돼야 된다? 3 루트 16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파이 곱하기 타우 A 분의 16 곱하기 T. 자,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비틀림각에 대한 조건은 이거였었죠. 비틀림각은 자, 요거는 한번 유도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비틀림각에 대한 거 시기 더 쉽죠. 이게 자, 비틀림각에 대한 거는 자, 비틀림각은 A에서 C까지 자, 뭐 A에서 C까지 일단 뺄게요. 자, 이거는 GIP 분의 T에다가 L을 곱한 거고 다 있으면 G 곱하기 IP는 32분의 파이 D 4제곱 분의 T에다가 L을 곱한 거니까 그래서 D 값은 크거나 같아야 된다. 4루트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G 곱하기 허용 각도 그 다음에 32 곱하기 TL 이거의 4분의 1. 자, 이 식 가지고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금방 계산하셨을 텐데 요거는 계산을 못 하셨을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왜냐하면은 A에서 C까지라 그랬잖아. A에서 C까지라 그랬잖아. A에서 B도 아니고 B에서 C도 아니고 A에서 C까지래. 그러면 A에서 B까지의 토크랑 B에서 C까지의 토크가 각각 다를 텐데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냐. 수학적인 스킬이 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자, 칠판 메모지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도 갑자기 파워포인트가 꺼져가지고 되게 당황했는데 또 꺼져서 또 당황하게 만드는 이러한 안 좋은 사태가 자, 뭐 그건 그렇고 보죠. 자, 이렇게 샤프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샤프트에 자, A가 이쪽 방향으로 토크를 가해줍니다. 얼마나 가했냐 하면은 1910 뉴턴 미터만큼의 토크를 가해요. 그러면 B, C는 반대 방향으로 가해줘야 된다 그랬죠. B가 860 뉴턴 미터, C가 1050 뉴턴 미터. 그러면 얘네를 나누죠. 1번, 2번 나눴을 때 1번, 2번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고요. 자, 1번 요거 그대로 오면 되겠죠. 1910 뉴턴 미터.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1910 뉴턴 미터 나오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대로 오면 됩니다. 자, 요것도 그대로 오면 되죠. 자, 이쪽 방향으로 1050 뉴턴 미터.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1050 뉴턴 미터. 너무 좁게 그렸나? 자, 어쨌든 위로 아래로 더하면 실제로는 빼줘야죠. 그래서 위로 800, 위로 1910, 아래로 1150 빼면은 860이에요. 예, 860. 예, 나오시게 되겠네요. 틀린 건 없죠, 이제. 자, 그러면 1번 부지에 거의 가해지는 토크는 T1은 1910 뉴턴 미터고요. 2번 부지에 가해지는 토크는 그러니까 이거는 AB, BC 사이에 가해지는 토크는 1050 뉴턴 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 1부터 먼저 보죠. 조건 1. 자, 허용 전달 능력이 얼마냐? 50메가파스칼이야. 자, 이거 앞에 문제에서도 했지만 1번, 2번 다 지름 구하실 필요 없죠. 그쵸? 가장 큰 거, 토크가 가장 큰 지점에 대해서만 지름을 찾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3 루트에 A, B 사이에서만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BC는 어차피 AB보다 작을 거잖아. 그러니까 AB 사이만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16 곱하기 토크가 1910 하나 둘 3개 더 붙이셔야죠. 조심하세요. 예, 3개 더 붙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파이 곱하기 허용 전달 능력이 50메가파스칼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57.9 나온대요. 그래서 D 값은 얼마 이상? 58mm 이상 돼야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2예요. 조건 2는 A에서 C까지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0.026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조건 2를 만족시키려고 보니까 자, 1번 부재는 왼쪽을 고정시켰을 때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위쪽 방향이에요. 2번도 왼쪽을 고정시켰을 때 위로 올라가요. 위쪽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파이의 AC는 이거는 AB랑 파이의 BC를 더한 것과 같은 거죠. 자,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조건 1번 같은 경우는 전달 능력 구하는 거니까 각각에 대해서 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조건 B 같은 경우는 A, B 사이의 비틀린 각이나 혹은 B, C 사이의 비틀린 각을 준 게 아니라 A에서 C까지 비틀린 각을 준 거다 보니까 A에서 B까지의 비틀린 각이랑 B에서 C까지의 비틀린 각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A, B 사이의 비틀린 각이 얼마일까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일단 A에서 B까지랑 B에서 C까지의 비틀린 각을 각각 더하면은 A에서 C까지의 비틀린 각이니까 이게 0.0262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가지고 찾아주시면 되냐면요. A, B 사이의 비틀린 각의 비율이랑 B, C 사이의 비틀린 각의 비율을 찾으실 수 있어요. 왜? GIP 분의 AB 곱하기 L의 AB잖아요. 이거 대 GIP 분의 T의 BC 곱하기 L의 BC인데 자, 여기서 G값 똑같죠?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셜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은 지름을 쓰기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시간 다시 쓰면은 TAB 곱하기 LAB 분의 TBC 곱하기 L의 BC. 그러면 AB 사이가 1910 곱하기 거리는 1.8m, AB 사이의 거리입니다. 문제에서 L1이 1.8m라고 주어졌어요. 이거 대 BC 사이의 거리는 BC의 토크 1050 곱하기 BC 사이의 거리 1.2m. 어차피 지금 다 비례식 풀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단위는 안 맞추셔도 되고 꼭 밀리미터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요. 3438 이거 대 1260 나와요. 자, 뭐 비례식 계산하실 줄 아시죠? 자, 안쪽에 있는 것까지 3438 곱하기 파이 BC 이퀄 1260 곱하기 파이 AB니까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파이 BC는 이거는 3438 분의 1260의 파이 AB다. 자, 이게 2번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2번식을 1번식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파이 AB 플러스 3438분의 1260의 파이 AB 이퀄 0.0262. 자,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AB 사이의 비틀린 각은 얼마가 돼야 된다? 요거 방정식 못 푸시는 분 없죠? 1차 방정식이잖아요. 계산해 주시면 0.0192 나옵니다. AB 사이의 각도는 0.0192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비틀린 각은.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AB 사이에서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AB 사이에서만. 그래서 D값은 허용 비틀린 각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였어요? G파이 허용 비틀린 각 분의 32TL의
4분의 1제곱 0.25제곱. 그러면 32 곱하기 AB 사이에 지금 계산하는 거잖아요. AB 사이에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AB 사이에 비틀린 각, AB 사이에 토크 1910 하나 둘 셋 조심하세요. 공 3개 더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AB 사이의 길이니까 1800mm 1.8m죠. 1800mm요. 나누기 80기가파스칼입니다. 공 3개 더 붙이시고요. 파이 곱하기 비틀린 각 0.0192 AB 사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AB 사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얘가 AB, 얘도 AB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의 전체 4분의 1승, 0.25승. 아마 계산기 집어넣을 때는 0.25로 집어넣으시는 게 편하실 거고요. 자, 여기 계산하시면 69.1 나옵니다. 그래서 D값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70mm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조건이 나오시겠네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조건 1에서 D값은 얼마 이상 돼야 되냐 하면은 58mm네요. 58mm 이상 돼야 되고요. and 그 다음에 조건 2에서 D값은 70mm 이상 돼야 되니까 결국은 D는 얼마 이상짜리를 써야 된다? 70mm 이상짜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풀이가 나왔는데요. 요거 못하셨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수학적인 스킬이니까 누가 지금 이거 재료역학 이 공식 가지고 문제 푸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지금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떻게 해냈겠어요. 못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 해냈다고 해서 너무 뭐 그러지 마시고요. 재료역학을 모르시는 거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시험 문제 이렇게 수학적인 내용이 필요로 하는 시험 문제는 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튼 이렇게 해서 문제 3개를 다 풀이를 했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뒤 이어서 다음 단은 12주 내용이네요. 12주, 13주, 14주는 밴딩에 대해서 할 겁니다. 굽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고생 많으셨습니다.